안녕하세요. 여행 계획 세움의 세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2박 3일 여행 코스 소개해드릴 거고요. 조금 첫 영상이라 긴장되긴 하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출발!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경주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가야 할 패스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주 신라 투어 패스인데요. 경주와 포항 근처에 있는 여행지들을 48시간 동안 지정된 곳을 출입할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패스입니다. 개별 여행지로 하나하나 구매하는 것보다 패스권을 구매해서 가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실 곳이 지정된 곳 중에 있다면 구매해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릉원이나 동궁과 월지 이런 유명한 곳들이 되게 많아요. 동궁원도 있고요. 대부분 가실 만한 곳들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8시간 이용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이렇게 여행을 가신다 하시면 월요일에 13시에 첫 관광지에서 바코드를 찍는 순간부터 시작이고요. 수요일날 12시 59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서 여행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여행 계획도 그 신라 패스권을 토대로 짰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 투어 패스권이 패키지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거미술관, 그 엑스포 공원에 있는 솔거미술관이 꼭 가보고 싶어서 엑스포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권을 구매했는데요. 다양한 곳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권들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실 곳 잘 체크하시고 패키지권으로 저렴하게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일정부터 시작합니다. 출발! 첫날은 경주 중심지를 도보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저는 KTX를 타고 경주를 갔기 때문에 신경주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황리단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황리단길 가는 버스 굉장히 많은데요. 네이버 지도 검색해보시고 버스 번호 확인하시고 가장 먼저 오는 버스 타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대릉원입니다. 제가 뚜벅이 여행이었잖아요. KTX를 타고 방문했기 때문에 짐 가방이 있었어요. 이 짐 가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숙소에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짐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짐 보관은 숙소에 했고요. 만약에 숙소에 짐 보관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릉원 후문 길 건너편에 보면 뚜벅이 물품 보관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릉원 같은 경우는 후문과 정문이 있고요. 황리단길 따라서 후문 근처에 천마총 근처에도 입구가 한 군데 있어요. 저는 후문으로 입장을 해서 천마총과 포토존 보시고 쭉 내려가서 첨성대로 이어지는 그런 루트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토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언제 가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봄에도 가봤고 겨울에도 가봤는데 물론 봄보다는 겨울이 줄이 좀 짧긴 했으나 봄이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나는 좀 시간이 넉넉하다 할 때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릉원 포토존 그래도 사진만 찍는 곳이라서 줄이 금방금방 줄어들긴 해요. 천마총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구매한 경주신라 투어 패스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경주에 도착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2박 3일인데 내일 모레 오전에까지 이 패스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포토존 먼저 갔다가 천마총을 가시면 바코드를 조금이라도 늦게 찍으면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천마총은 사실 박물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짧아서 많이 오래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샀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천마도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첨성대로 향할 겁니다. 대릉원 정문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정문 쪽으로 걸어 나가시면 건너편으로 첨성대 갈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첨성대로 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경주월드를 안 갔어요. 그래서 조금 일정이 여유로워서 야경 같은 경우는 둘째 날 밤으로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첨성대 낮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낮에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봄에 갔을 때는 꽃들도 많이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딱 첨성대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꽃밭들도 한 번씩 구경하시고, 뭐 가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핑크뮬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바라기 여름에 있을 거고요. 가을엔 핑크뮬리 있고요. 봄에는 튤립들도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 좀 구경해 보시면서 여유롭게 산책도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저는 월정교를 향해서 갈 건데요. 첨성대에서 월정교로 향하다 보면 중간에 계림이 나와요. 계림은 신라 김씨 시조가 탄생했다는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거든요. 특히 제가 봄에 갔어서 굉장히 푸르른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산책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월정교에 도착을 합니다. 첨성대에서 월정교까지 조금 많이 걷긴 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 전 특히 중간에 계림을 들려서 좀 걸어서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월정교에서 또 오름까지도 제가 걸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걷는 게 조금 너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경주 시내에서 자전거 빌려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도 타고 좀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정교는 저는 멀리서만 보고 왔습니다. 낮에는 사진만 찍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목조 복원된 다리여서 좀 멀리서 사진만 찍고 왔거든요. 가까이 가서 월정교를 건너는 건 저는 다음날 야경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진만 찍고 예쁜 사진 많이 건져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 아쉽게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 들고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서 투명 우산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투명 우산을 가지고 가시면 사진 찍을 때 뒤에 배경들도 계속 보이니까 비 오는 날 투명 우산은 꿀팁입니다. 그 다음 제가 오름까지 걸어간다 했잖아요. 오름까지도 조금 많이 걸어야 되긴 해요. 근데 가는 길에 물가를 따라서 제가 갔을 땐 유채꽃이 많이 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예뻐서 물가로 내려가서 유채꽃 사이에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런 소소한 재미도 찾으시면서 저는 혼자 여행을 가서 막 그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돌아다녔는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산책하면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좋은 산책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름은 꼭 가야 되는 여행 코스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사실 신라 투어 패스에 있어서 방문을 했던 것도 있어요. 저 오름까지 걸어가서, 오름도 황리단길 굉장히 약간 시끌벅적하고 정신없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오름 굉장히 고즈넉하거든요. 좀 조용하게 명상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신라 5분의 왕들이 머물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게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이 황리단길에서 먹거리, 간식들로 첫날 저녁은 때웠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이기도 했고 또 먹거리도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만 다 먹어도 배가 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첫날은 황리단길 구경하시면서 소품샵도 구경하시고 또 먹거리들 구경하시면서 길거리 음식들로 배를 채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한 군데 있어요. 음식점은 아니고요. 카페인데요. 노가라는 곳입니다. 황리단길에서 한옥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한옥 건물에 있는 카페인데요. 여기가 젤라또가 굉장히 유명해요. 녹차 젤라또 굉장히 맛있고요. 제가 총 3번 방문했습니다. 2박 3일 여행에서 2번 갔고요. 최근에 제가 당일치기로 경주를 한번 갔었는데 이 당일치기 때도 노가를 시간 내서 한번 가서 젤라또를 또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아이스크림, 젤라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즘에 또 날씨 더워지니까요. 그리고 녹차 빙수도 맛있거든요.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 릴스에도 노가에 관련된 릴스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세요. 광고 받은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긴 한데 둘째 날도 힘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둘째 날은 뚜벅이 아니고 차 렌트해서 다닐 건데요. 저는
보통 소카나 그린카, 요즘에 쥐카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쥐카를 빌려서 여행을 떠나봅니다. 경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나서 외곽 쪽으로 좀 다닐 거고요. 그럼 둘째 날 여행 출발합니다. 출발!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분황사입니다. 분황사는 제가 청보리밭을 방문하려고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황사 내부는 사실 안 들어갔고요. 거기 바깥에 있는 청보리밭에 가서 사진만 열심히 찍고 왔습니다. 제가 오전 일찍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되게 청보리들이랑 같이 찍으면 사진 예쁘게 나오니까요. 혹시 뭐 인스타 감성 사진 찍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5분으로 갈 수 있는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방문했어요. 신라 최대의 사찰을 복원한 모습, 모형들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도 경주 신라 투어 패스에 포함되어 있어서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패스를 산 김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창가에서 예쁜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곳들도 많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황룡사 복원된 모형들도 한번 보시고 이 문화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시가 겹벚꽃 많이 펴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는 순머리길에 가서 겹벚꽃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기가 겹벚꽃은 다 지었을 시기라서 이 순머리길은 혹시라도 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꼭 방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점심은 우마왕에 가서 먹었어요.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육회물회를 꼭 먹어보고 싶어서 우마왕에 방문해서 육회 먹어봤습니다. 제가 혼자 방문했는데도 1인분도 가능해서 혼자서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마왕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동궁원에 방문했어요. 다양한 식물들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좀 식물들 사이에서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식물원 방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규모도 제 생각보다는 꽤 커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때 딱 소풍 시즌이라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봄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아무래도 온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워서 좀 힘드실 수 있지만 다른 계절에는 모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방문한 곳은 황룡원인데요. 황룡원도 벚꽃 피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벚꽃 폈던 시즌에 방문한 건 아니라서 그냥 이 황룡원 호텔 앞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호텔인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호텔이더라고요. 황룡탑 앞에서 찍은 사진들 굉장히 예쁘게 찍었으니까요. 셀카봉 들고 사진 찍으시고 하시면 주변 시선들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사진 건질 수 있으니까요. 여행 가면 원래 그런 건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제가 경주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엑스포 공원에 갔습니다. 엑스포 공원 자체를 사실 기대했다기보단 솔고미술관이 너무 가고 싶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요. 엑스포 공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사진 찍을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산책하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주 여행하면서 산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실제로. 제가 몇 걸음 걸었는지는 데이터를 안 남겨놔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제 일정 코스대로 따라오시면 좀 많이 걸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날씨 좋을 때는 걷는 것도 좋잖아요. 엑스포 공원 걸으시면서 사진 스팟들에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이 솔거미술관, 사실 저 미술에 관심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세요. 근데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미술관이 사진 찍는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민폐가 되지 않게 좀 적당히 사진 찍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사진 찍는데 새들도 많이 날아다니는 모습도 포착했고요. 너무나도 예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진 예쁘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바실라 카페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시기가 4월 말이라서요. 유채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7월, 8월에는 해바라기, 그리고 9월, 10월에는 황화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펴 있다고 해요.
예쁜 사진들 많이 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경주 방문하시는 분들 여기 꼭 가보세요. 정말 저는 운이 좋게 창가에 앉아서 꽃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가 자리 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창가 자리 나면 바로 거기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야외 공간도 있어요. 야외에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야외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 같은 경우는 야외 한정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일정에 안 넣었었는데 바실라 카페까지 갔는데도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신라 투어 패스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보다가 수학여행 때 갔었던 포석전과 김유신 장군묘까지 다녀왔습니다. 사실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 데리고 간다면 경주여행에서 꼭 넣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아이들과 방문하시는 분들은 포석전과 김유신 장군묘까지 넣어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냥 여행 갔다 하시면 꼭 방문해야 되는 곳은 아닌데 저는 이 투어 패스를 꼭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싶기도 했고 친구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었어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바실라 카페가 조금 외곽에 좀 떨어져 있어서 차로 포석전까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시내에선 그렇게 멀지 않은 곳들이라서 투어 패스 구매하셨다면 방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야경을 둘째 날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동궁과 월지 야경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안압지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동궁과 월지로 부르더라고요. 야경 너무나도 예쁜 곳인데 이 투어 패스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한 군데당 딱 한 번밖에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낮 모습을 보면 야경은 따로 구매해서 들어가야 돼서 저는 그냥 야경으로 몰빵을 했습니다. 야경 가서 이 물에 비친 동궁과 월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힐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당일치기 여행 갔을 때는 투어 패스권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동궁과 월지 따로 표 구매해서 다녀왔었거든요. 사실 표 그냥 별도로 구매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첨성대 야경 봤습니다. 첨성대 같은 경우는 색깔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사진과 함께 남기시고 영상도 남기면 너무나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정교까지 걸어서 가서요. 월정교도 야경으로 담았습니다. 월정교 야경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에도 예쁘기 때문에 꼭 야경으로 다리까지 건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월정교 야경까지 보면서 이 둘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세 번째 날은 다시 뚜벅이 여행인데요. 제가 이날 뚜벅이 여행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일정으로 불국사를 갈 건데요. 제가 갔던 시기가 겹벚꽃이 폈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갔을 때 목금토로 갔는데 불국사가 겹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공간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를 타고 가자 해서 버스 타고 갔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그 벚꽃이 피는 시기, 겹벚꽃이 피는 시기, 또 좀 경주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 주말에 불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 차를 가지고 가면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교통체증이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주차할 공간도 없는 경우도 많고 해서 버스 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겹벚꽃을 보기 위해서 불국사를 방문했지만 그래도 불국사까지 올라가서 다본탑 석가탑도 오랜만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리단길 돌아와서요. 주변에 못 가본 맛집들도 가보고 카페들도 가면서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황리단길에 소품샵이 정말 많거든요. 걸어다니면서 소품샵 들어가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날은 원래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안 짜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쉬웠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가보고 또 못 가본 곳들 혹시라도 앞에 일정이 밀려서 못 가본 곳이 생길까봐 셋째 날은 좀 여유롭게 불국사만 넣고 황리단길로 돌아와서 구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 가면 시범빵 꼭 먹잖아요. 시범빵 포장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포장도 하는 시간으로 갖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박 3일 여행 일정 안내를 마쳤는데요. 제가 경주월드를 안 갔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경주월드 꼭 갈 거다.
경주월드 넣은 버전 알려주세요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경주신라 투어 패스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신라 투어 패스를 쓸 수 있는 일정 이틀을 붙여서 꼭 가야 해요. 사실 경주월드를 둘째 날 가서 풀로 놀면 좋긴 한데 그러면 신라 투어 패스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다 보니까 저라면 돌아가는 날 기차를 조금 늦은 시간으로 빼고요. 첫째 날, 둘째 날 경주신라 투어 패스를 쓰는 날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제가 오름까지 갔잖아요. 근데 오름 빼고 좀 건능을 최소화한 다음에 월정교랑 삼성대랑 동궁과 월지, 야경까지 해서 시내를 다 둘러보고요. 둘째 날 제가 갔던 코스 그대로 가고 불국사까지 둘째 날 차 있는 김에 불국사까지 아예 돌고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포석정이랑 김신 장군묘는 못 가실 확률이 커요. 근데 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시고 세 번째 날 경주월드 아침 일찍 가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코스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투어 패스권을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은 둘째 날 경주월드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영상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좀 많이 버벅대기도 한 것 같고 경주 여행지를 너무 이렇게 빠르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점들 보충해서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안녕!